그런데 과장 말고 사장을 꿈꾼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영업자의 삶과 사업가의 삶을 완전히 역행한 거예요. 완전히 역행하면서 꿈을 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박람회 슬로건인데 과장 말고 사장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박람회 주최 측도 사업이고 마케팅의 용도로서 하는 것들은 존중합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의 시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저 또한 창업박람회를 많이 참가를 해서 제 브랜드를 가지고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지간하면 정말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 슬로건의 폐해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다른 잘 사시는 분들 말고 정말 그야말로 지금 돈 없는 초보 창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좋은 브랜드 하십시오. 좋은 브랜드 얼마나 많습니까? 대박인 브랜드들 많잖아요. 실력이 되신 분들은 얼마든지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돈도 없고 아예 창업의 창자도 모르고 초보 창업자분들, 이분들한테만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 또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10년을 박람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제 브랜드 저도 성공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맹점 하십시오 했던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또 이렇게 창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창풀지기한테도 박람회 쪽에서도 당신이 와서 강의도 좀 해줘라 뭐 이런 섭외 요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아예 거기 가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퇴직자분들, 부장님, 과장님으로 되게 능력 가지고 있던 대기업에 있다가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떠들어봐 요런 것들 보고서 솔직히 좀 황당했고,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옆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먹잇감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읍소에 읍소를 하면서 한 건이라도 더 계약을 시켜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 번 황당해하고, 거기다가 또 뭐 객관성, 전문성 있다. 물론 저도 이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와 또 유튜버들까지 이렇게 가세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이니까 저분들도 어쨌든 사업하는 거니까 이해해. 근데 나는 내가 할 일 하자.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된 건데, 과장 말고 사장하자. 이게 지금 위에 보면은 이미지 제가 따온 것도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딴 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비정상이겠죠. 비정상인 제 입장에서 좀 황당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매우 자주 불러요. 근데 그 기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제가 술 먹고 습관이 자요. 자다 보니까 그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대리기사님한테 자꾸 말을 거는, 좋아하시는 음악 있으세요? 그거 틀어드릴게요. 집이 어디세요? 이거 하고서 또 뛰세요? 아니면 바로 퇴근을 하세요? 날도 추운데 요즘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거 안면근육 마비 오실 텐데 괜찮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 대리기사분의 과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리기사님들의 과거가 꽤 근사해요. 되게 근사한 과거들이 나오는데 정말 꽤 괜찮았던 직장, 그리고 괜찮은 사교육을 아낌없이 해줬던 아빠, 그리고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하셨던 얘기, 애들을 유학을 보냈던 그런 얘기까지. 이게 대리기사님을 하시기 전에 꼭 뭐를 하셨더라고. 투자틱한 얘기, 창업틱한 얘기, 정확히 어떤 투자인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의욕적으로 뭔가 자신의 걸 몰빵해서 했던 얘기가 나와요. 자영업도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크게 차렸던 경력이 있어요. 사장이 된 겁니다. 과장이든 부장이든 임원으로 계셨던, 다 불문하고 퇴직하고 사장을 꿈꿨던 거예요. 그것도 본인 역량을 정말 과신한 나머지, 본인 체면에 맞는, 급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만에 끝난 거죠. 결과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20년 동안 한 사업이 망했습니다. 10년 넘게 동안 내가 잘 해오던 게 그게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짧게는 1, 2년 만에 망하고 길어봐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다 꼬라박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절대로 상상을 못했던 그 대리기사님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곳에 얼마나 이력서를 많이 넣었겠습니까? 그분들도 본인 경력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안 됐던 거고, 적더라도 꼬박꼬박 빌린 돈 이자라도 낼 돈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직하고 상관없는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할 거야 이랬던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됐고, 쿠팡 상하차라든지 뭐 평택공장, 뭐 반도체 공장 많이 준다는 말에 뭐 그런 데서도 일해봤는데 체력도 없고 요령도 없고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라져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리기사였던 거예요. 배달기사 내지는. 물론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힘들죠.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1년, 2년 해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자신의 과거도 남한테 이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역까지 온 거죠. 오후에는 배달기사 뛰고 밤에는 대리기사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수입으로다가 50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답니다. 안 될 때는 뭐 400 정도도 가져가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찌됐든 내 몸뚱이 하나 이용해
이용해서 잘 안 풀리는 달도 한 400 정도는 가져갈 정도가 된 거고, 조금 빡세게 하면은 한 600까지도 가능한 그런 아저씨가 된 거예요. 이게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집에 생활비로다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좀 안도감이 생긴 아저씨가 된 겁니다. 이게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일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없으면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어도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대리기사를 할지언정 내 몸 이용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지면 이번 달 좀 죽서도 다음 달로 만회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고 좀 편안합니다. 이게 몸은 힘들어도.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제가 항상 창풀 TV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 안 쓰고 내 몸뚱이로다가 하루 15시간 일하면 생존한다. 이 공식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죠, 그 대리기사 아저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고 대리기사부터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전재산 투자하지 말고 배달기사부터 했으면 어땠을까요? 과장 말고 사장하자가 아니고 과장 말고 대리하자, 이렇게 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제가 살아보면서 항상 제가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생존을 확정 지으신 분들, 성공까진 모르고 생존을 확정 지으신 분들, 그분들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줄 아세요? 그들 대부분이 하루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도 일해요. 그 일이 꽂혀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이 없어요. 설사 내 가게인데 내 가게에 내 몸이 없어도, 회사 사무실에 내 몸이 없어도 그들은 언제나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들하고 사업가들의 차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물리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시간의 양이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으시면, 정말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그리고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 정말 진심이시라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는 루틴부터 만들어야 돼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게를 차리고 사업을 하겠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시간 일하는 그 루틴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침 장사하는 해장국집에서 알바하고, 점심부터는 그 동네를 다 훑고 다니면서 배달기사하고, 밤에는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를 뛰든지, 그렇게 하루 15시간 일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가의 루틴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시절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지드래곤이 뜨고 있는데, 지드래곤 그 연습생을 돈 한 푼 안 나오는데도 8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데, 안성재 셰프 막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걸레질만 했대요. 2년 동안.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돈을 못 벌면서 누가 봤을 땐 똑똑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하루 종일 15시간 일한 그 역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 말고 사장을 꿈꾼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영업자의 삶과 사업가의 삶을 완전히 역행한 거예요. 완전히 역행하면서 꿈을 꾼 겁니다. 뭔가 내가 잘은 모르는데, 잘 모르는 세계를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데, 자기 전재산을 넣었어. 미지의 세계에 내 전재산 넣은 것도 웃겨. 근데 중요한 건 하루 15시간 일하기는커녕 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을 뽑는데, 그렇게 남의 몸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보려다가 뭔가 미지의 세계인데 환경이 변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되면서 위기가 오고, 그때 위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늦게 지금 열심히 막 해보려는 상황. 이게 지금 박람회에서 대박이라고 불리는 그 브랜드를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지금 갑자기 망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할 준비는 돼 있어. 근데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리고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자기가 사장인데 누군가가 좀 나한테 열심히 할 거리를 주면 내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느낌. 이게 정말 웃긴 건데요, 지금 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불행한 건 뭐냐면, 지금 위기인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 숙제를 주면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열심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 잘 모르겠으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내 몸뚱이 15시간 일하면서 정말 대리기사님이나 이런 배달기사님처럼 원가 없이 내 몸을 낮은 곳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그만둘 용기도 없고, 뭔가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 그러죠. 이게 뭐 또 한 개 그 세월이 있으니까 또 이걸 못 놓고 이런 상태. 만약에 그 대리기사님이 퇴직금 3억 원을 과장 말고 사장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나온 그 대박 브랜드를 내 퇴직금 플러스 내 예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몰빵해서 그렇게 창업을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지금 퇴직했어요. 퇴직금 3억 원을 지금 가족들한테 앞에다 퇴직금 3억을 딱 넣었어요. 통장을 놓든. 그리고 가족들 모아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퇴직했어. 근데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거야. 근데 앞에 놔둔 이 퇴직금은 건들지 않을 거야. 이거는 1년 뒤에, 아니 2년 뒤에 나의 창업 자금이 될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 김밥집 나가기로 했고, 점심에는 배달기사 뛰어야 돼서 이번 주말부터는 캠핑 없어. 놀러 가는 거 없어.
없어. 외식하는 거 없어. 아빠 돈 없어. 그리고 그 시간에 아빠 오토바이 연습해야 돼. 밤에도 배달기사를 뛰든 대리기사를 뛸 거야. 앞으로 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거고 당분간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일이 서툴 테니까 생활비도 그전보다 적을 수 있어. 어디 놀러 가는 거 없어. 그리고 나도 친구 안 만날 거야. 그동안에 만났던 인연들 잠깐 내가 확실하게 신분 전환이 될 때까지 인연 다 끊을 거야. 누가 아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해외 출장 멀리 갔다고 해. 나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 거야. 그대들도 그저 말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줘. 아빠 응원해줘.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과장 말고 사장이 아니라 과장 말고 대리기사를 선언했다면 아마 가족들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아빠가 지금 갑자기 과장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대리기사를 띄워 쪽팔리게 뭐 이럴 수도 있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아마 엄마가 이럴 거예요. 야 너네 아빠 졸라 멋있다. 아빠 말 들었지? 우리 당분간 놀러 가는 거 줄이고 외식도 좀 줄이자. 대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아빠 고생하는데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야지. 오히려 아빠의 강력한 리더십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루 15시간 일하는 루틴이 나한테 몸에 배어버리고 그 동네를 알게 되고 배달기사를 뛰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패턴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누가 봐도 좋은 점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쳐 쓰러진 사람이 헐값에 그냥 매장 다 양도하려고 내놓은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인연이 돼서 경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창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사람 안 쓰고 대리기사 때는 내가 혼자 있는데 장사할 때는 사람 한 명 정도만 써가지고 어쨌든 내가 살아보자. 내 몸빵으로다가 남들 프랜차이즈 뭐 해가지고 무슨 공산품 다 받아가지고 무슨 범용 상품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쓸 때 나는 직접 마트에 가서 사든가 시장 가서 보든가 이런 것들 직접 해서 전처리라도 해가지고 퀄리티를 높이고 원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으면서 자리를 잡았다면 미지의 세계에 나의 전 재산 3억 원 이상을 꼬라박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가 됐어. 그리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만한 뭔가가 내가 만들었어. 그곳에 만약에 3억 원을 투자했다면 아마 그 대리기사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지금 얘기한 성장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만 달라요. 그래서 창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투자금을 가지고 내 몸뚱이를 갈아넣는 마음으로 사람 쓰지 말고 몸은 힘들어도 원가는 낮은 재료값으로 세팅하고 하루 15시간 일한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란 말이다. 더 답답한 거는 프랜차이즈 창업관을 가려면은 2억 이하는 아예 가지도 마세요. 1억 이하? 가면 안 됩니다. 점포 구입비로다가 최소 1, 2억 이상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 안 쓰고 내 몸뚱이 하루 15시간 일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창업에 있어서는요. 창풀 얘기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정답이 없어요. 실제 그 경험을 통한 각자만의 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다 창업을 시작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과장 말고 사장 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사장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대리기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허무맹랑한 대박 잠깐의 성공 나는 아닐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밑에 내려가서 다시 일반인에서 신분 전환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창업박람회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브랜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돈도 좀 있고 경험도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하세요. 근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기껏 지금 뭐 직장 생활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 가서 몰빵해서 한다? 이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 다 죽이는 거예요.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